기자 간담회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착석전에 인사드리고 착석 들어가겠습니다. 네, 촬영, 네, 경례, 네, 착석하겠습니다. 네, 2월 11일 개봉하는 영화 휴민트 오늘 첫 선을 보였는데요. 유승환 감독님부터 네, 기자님들께 간단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민트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렇게 많이들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말씀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휴민트에서 최선화 역을 맡은 손재경입니다.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민트에서 도과장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휴민트의 박건역 연기한 박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치성 역의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저도 성실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열찬 답변 오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이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저희가 가볍게 영화 촬영한 동안에 현장 호흡과 분위기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조인성 배우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도 아마 라트비아에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은 이렇게 개봉을 앞두고 오늘 시사회를 하지만 당시에는 참 추운 겨울날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추운 겨울날 촬영했던 기억이 있고요. 아마 영화를 보셨으니까 마지막 시퀀스 정도를 그 구간을 지금 찍고 있는 2월 달이었을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찍으면서 하루빨리 이렇게 관객들과 또 영화를 선보일 수 있는 날을 학수고대에 기대했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아주 떨리는 마음입니다. 네, 박정민 배우님. 네, 지금까지 제가 촬영해왔던 모든 작품들을 저는 전부 기억나고 정말 사랑하는 작품들인데 그 중에 유독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고 그립고 좀 특별히 소중했던 현장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런 현장이었고 가끔씩 특히 또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되니까 그 추웠던 그 해의 겨울을 생각하면 참 그립거든요.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같이 모인 이 자리도 괜시 더 소중해지고 하는데 그만큼 저희 똘똘 뭉쳐서 아주 즐겁고 힘들지만 서로 격려하면서 촬영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혜진 배우님. 네, 진짜 이 날을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같이 촬영했던 배우들, 동료들 정말 많이 보고 싶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제 빨리 개봉을 해서 빠른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고 너무 나도 틀릴까봐 틀리면 얘기해 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휴민트 개봉하게 됐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많이 떨립니다. 네, 이렇게 손을 댄다는 게 네, 잘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세경 배우님. 네, 다른 배우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짧지 않은 기간 해외에 함께 머물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치열하고도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그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그렇게 차곡차곡 열심히 만든 작품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많이 설레고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긴장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예쁘게 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연출을 맡은 유승환 감독. 네, 아까 인사 말씀 드릴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영화 만드는 일을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했는데 오늘만큼 이렇게 떨리는 날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잠을 좀 설쳤는데 아마도 우리 영화를 만드는 내내 현장에서의 느낌들이 되게 각별했고 모두에게 이 영화를 만든 모두에게 되게 특별한 영화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소중하게 작업을 했고요. 되게 끈끈하게 작업을 했고 여기 있는 이 배우분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아주 똘똘 잘 뭉쳐주는 현장이어서 연출을 하는 사람으로서 좋았던 기억보다는 되게 감사함이 큰 현장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되게 감사한 기억이 많고 심지어 라티비아의 현지 크루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줘서 그들의 얼굴도 하나하나 기억나고 그렇습니다. 신세경 씨께는 박정민 씨랑 스킨십 하나 없이 지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소감 어떠신지 직접 보시는 것도 궁금하고요. 감독님께는 신세경 씨가 이번 작품에서 되게 영상 화보처럼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개봉 후에도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별히 공들여 찍으신 비주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사실 제가 그간 해온 멜로 작품들과는 굉장히 다른 결이어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촬영을 하게 될 배우분이 이제 박정민 배우님이라고 하셔서 네, 더더욱 많이 설렜고 또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이제 저와 박건의 감정선도 중요하지만 그 영화 전체에 이제 잘 어우러지고 좋은 조화를 이루는 네, 그런 호흡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많이 해서요. 네, 그렇게 잘 도와주셨다면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선화 역을 한 신세경 배우가 뭔가 제가 연출하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예쁘게 보이게 찍고 싶거나 배우가 스스로 예뻐 보이려고 했거나 그런 적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최선화라는 인물 자체에 몰입하고 그 상태로 있는데 최선을 다해준 그 모습이 지금 기자님께서 예쁘게 봐주셨다면 그 모습 자체가 그 태도가 찍힌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는 양현석 촬영 감독과 김석영 조명 감독이 그들이 찍은 것이 또 제가 찍는 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찍어도 이뻐요. 제가 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그게. 근데 그런 경우는 있죠. 왜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무슨 짓을 해도 예뻐 보인다라는 표현을 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연출하는 사람으로서 배우들이 멋있게 찍히고 예뻐 보이게 찍힐 때는 딴 게 아니라 그 배우가 자신의 해당 배역에 푹 빠져 있을 때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독님에게는 설 연휴를 맞아서 다양한 한국 영화가 개봉하고 있는데 힐링트를 꼭 봐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관객들한테 한번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정민 배우님께는 신세경 배우와 멜로 연기를 하면서 평소 연기와 다르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설 연휴에 개봉하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친한 사람들이에요. 감독들도 다 친하고 장항준 감독님하고도 친하고 김태형 감독은 저희
그러니까 또 함께 제작했던 여겨 잘하는 영화에서도 같이 일도 했고 배우도 또 친하고 그래서 그냥 진짜 제 바람은 연과 기니까 연예 이 학녀들을 좀 개봉한 영화들을 이쁘게 다 봐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 그냥 그런 경쟁을 떠나서 그런 경쟁을 떠나서 뭐 휴민트만 봐주세요라고는 차마 인두껍을 쓰고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냥 이 영화만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여러분께서 오늘 보셨겠지만 배우들의 매력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스크린에서 뿜어져 나오게 이 배우들의 매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고 정말 잘하는 영화생이들이고 해서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치를 뽑아가지고 관객분들이 극장에서 아주 근사하다 싶은 영화를 만들어내려고 진짜 저희들 있는 그 능력 안에서는 진짜 용을 쓰고 만든 거라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실 박건이라는 인물의 이 영화에서 갖고 있는 목적성은 영화 초반부터 오로지 선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선아를 연기한 배우가 신세경 배우고 그래서 그냥 늘 촬영하면서 선아라는 인물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직진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정말 고마웠던 건 신세경 배우가 이 현장에 처음 만난 배우인데 저희한테 마음을 굉장히 일찍 열어줬어요. 그래서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더 깊고 자주 나눌 수 있었고 그래서 서로 정말 의지를 좀 많이 하고 현장에서 서로한테 집중해서 연기하는 거 말고는 뭐 특별히 방법적인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선아라는 인물을 신세경 씨가 연기를 해준 게 정말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수에 이어서 또 만나셨잖아요. 밀수에서도 액션을 선보이셨지만 이번에는 좀 브로맨스가 느껴지는 액션 합이었는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추가로 조희성 배우님께 좀 가볍게 질문 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 멜로의 한 획을 그으신 분으로서 박정민, 신세경 배우의 멜로를 좀 지켜보신 평 궁금합니다. 정민이와의 브로맨스는 정민이가 어렸을 때 더킹이라는 작품에서도 호흡을 맞췄었고 정민이를 좀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으로서 정민이를 응원하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고 정민이를 연기하는 때 내적 친밀감이 있어서 그렇게 서로가 아무래도 거리낌 없이 좀 더 편하게 어색함 없이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정민 씨와 어떤 감정을 주고받는 남자로서 한 남자가 한 남자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마음도 여러 가지 그 캐릭터로서도 바라봤지만 또 선배로서 그리고 충분히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후배 배우로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필터화 시켜서 연기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감정이 좀 많이 와닿았었고 멜로는 글쎄요 감독님이 굉장히 많이 그 두 분의 멜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쏘셨고 저도 감독님이 시간 나면 쉬지 말고 현장 나와서 멜로
하는 걸 같이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마치 두 분의 멜로를 제가 응원을 굉장히 사적으로 응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 잘 나오길. 그리고 실제로 너무 두 분들이 베테랑들이라 각자 가지고 있는 이 해석 아래 참 애절하게 나오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선이 형하고의 브로맨스. 평소에 너무 맡겨주시고, 제가 현장에서도 미스테리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고, 사실 받아적을 게 많은, 배울 게 많은 선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리더 관계를 가져왔던 그 시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현장에서 그런 분위기들이 발현이 된 것 같고, 너무 덕분에 편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 세 번째 작품인데 늘 두드려 맞거나 뒤에서 공격하거나 그래왔었는데 이제는 앞에서 강대강으로 붙게 됐거든요. 참 옳게 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헤럴드 뮤직 기자님께서 이 브로맨스가 느껴지는 액션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두 분의 액션에 대해서도 조금 더 보강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액션씬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딴 생각하면 다치기 쉬운 일인데 워낙에 형님이 액션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서 도움이 굉장히 보호받으면서 하는 느낌이었고, 그리고 촬영하면서 이렇게 사실 인성이 형님은 팔다리도 길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냥 바라만 봐도 좋잖아요. 저도 따라가려고 고백한 거예요. 예.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바라만 봐도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의 아우라를 옆에서 맞춰주고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래서 씬마다 컷마다 그 분위기들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연습 열심히 하고 현장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저는 밀리터리 전문가고 총을 많이 쏘다 보니까 이번 아주 인상적인 충격 장면 묘사들이 좀 있었는데, 조인성 씨가 다쳐가지고 왼손을 못 쓰니까 다리 사이에 글록 끼워가지고 탄창 교환하는 씬이나, 그다음에 박해준 씨 AK 탄창 밀어가지고 탄창 교환하는 장면, 뭔가 아주 굉장히 전문적이고 멋지게 잘 묘사된 것 같거든요. 감독님이 이제 그런 거 하실 때 어떤 점에 좀 액션에 중점을 두셨는지 보고하고, 조인성 씨하고 여기 세 분, 남자 배우 세 분, 충격 장면 어떻게 좀 준비하시고 연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좋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영화 만든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 군사자문 역으로 태상호 군사전문 기자님이 모가디 이슈 때도 태상호 기자님이 현장에서 저희 자문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태상호 기자님이 아예 프리프로덕션 때부터 일종의 전술 교관처럼 현장의 로케이션 헌팅, 우리 미술부들이 작업하는 세트 양식이나 로케이션 실제 촬영지들을 다니면서 침투할 때 동선이라든지 충격적인 발생했을 때 인물들의 배치에 따른 충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기존의 액션 디자인을 하는 무술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충격전에 관련해서는 태상 기자님하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굽에 장전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국정원에서 실제로 배우들이 국정원에 가서
실제 사격 훈련을 하고 거기 전문가분들한테 만나서 자문을 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조인성 배우가 이제 그때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있다, 이것을 영화에 좀 쓰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기억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꼼꼼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요새 그리고 관객분들이 워낙 그런 또 총기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으로 막 매의 눈으로 보는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저희 그 연출부들이 이 총알 개수들을 계속 세가지고 여기서 몇 발 이상 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 쐈으니까 여기서 탄창을 갈아줘야 됩니다. 뭐 이런 책까지, 여기서는 뭐 총알이 떨어졌으니까 총을 갈아줘야 됩니다. 저희 특효 담당 연출부는 총알 개수 세는 거, 그래서 아예 더 못 쏘게 배우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다 보면 많이 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총알 개수도 그냥 그거에 맞게 그냥 커트마다 계산해가지고 넣고 찍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것을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세 분께 공통 질문이니까 먼저 조인성 배우님부터. 네, 감독님 말씀처럼 저희가 국정원 가서 사격 훈련 및 일종의 기초 교육 같은 걸 받았습니다. 물론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고, 지금 우리 영화에 나오는 이 권총 파기법이 이 최근 버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버전이라는 것까지 저희가 얘기를 듣고 배웠고, 여러 가지 한 손으로 총을 쏠 때의 모습이라든지 이동할 때 쏘는 또 파기법이라든지 스텝, 기타 등등을 좀 그날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특히 그 교관님들이 정말 멋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분만 따라해도 좀 리얼리티가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짧게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영화상에서는 그냥 흘러갈 수 있는 장면들일지라도 총기를 쥐고 있을 때, 쏠고 있지 않을 때, 혹은 작전 중일 때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마저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해주셨고, 탄창을 버릴 때도 밖으로 버리면 안 되고 안으로 버려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연습을 또 계속 했어야 되고, 숙련된 사람처럼 보여야 해서 계속해서 집에서도 비슷한 권총 사서 이렇게 실제 총은 아니고요, 비비탄 총을 사서 이렇게 넣는 연습도 좀 해보고, 좀 총이라는 것에 좀 익숙한 사람처럼 보이게 서로가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주 경계를 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 인물들이 사주 경계를 계속 하는데 그 사주 경계를 하는 시선의 방향마저도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상우 의장님께서 어디부터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물한테 녹이고 영화상에 표현을 하는 것들을 그 디테일하게 다뤘던 것 같습니다.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사실 황치성은 약간 국정원 분들이랑 좀 다르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총을 다루는 느낌, 전문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또 그쪽에서 이제 북한 쪽에 계신 분들의 어떤 파지법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고, 그리고 그거를 좀 되게 캐릭터에 맞게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액션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 야당에 이어서 또 한 번 강렬한 액션 테이프로 돌아오셔서
그 전작과 비교해서 류승환표 액션은 어떤지 차이점 혹시 발견하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이점. 그 차이점을 내가 정확하게 짚어내면 저도 액션을 한번 감독 한번 해볼 텐데 어쨌든 정말 약간 감독님은 약간 예상 밖의 어떤 액션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액션이라도 되게 창의적이라고 해야 되나? 본 적 없는 액션들을 만들어내고 사실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이제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알았어. 제가 못 믿었던 부분도 있고 감독님을 제가 이거 어떻게 찍을래나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야 이거 과연 감독님이 대단하시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껴서 그 사실 그 대본은 좀 황당하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착착 맞아서 뭐 깨지고 뭐 이런 게 이걸 어떻게 찍으시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렇게 만든 과정과 찍어놓으면 정말 이 영화에서 이런 액션들이랑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잘 맞구나, 베이트하고도 잘 맞고 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굉장히 창의적이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도 같은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액션들을 많이 선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놀랐습니다. 뭐 물론 그 전에 야당이 덜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덜 창의적이었나? 괜찮았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또 비교를 하다 보니까 참 정말 좋은 작업이었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슈리도 그렇고. 네. 감독님한테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는 이제 박해준 씨 대사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 영화가 베를린, 감독님 전작 베를린이랑 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사 외에는 뭔가 또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이 없는데요. 이 영화를 베를린 세계관에 좀 편입시킨 이유, 뭔가 그 각본 개발 과정에서 좀 이야기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저는 이 영화 잘 보긴 했는데 이걸 액션 영화라고 봐야 할지 아니면 통속적인 멜로곡이라고 봐야 될지 잘 분간이 안 갑니다. 요새 그런 걸 굳이 분간하지 않는 시대이긴 한데 감독님께서는 좀 어디에 방점을 더 찍고 영화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배경을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국경지대에서 벌어지는 범죄 사건을 다룬 거여서 그 블라디보스토크이라는 곳에서 활약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베를린의 마지막에 그 베를린의 주인공 표정석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걸로 끝나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으면 얘기가 더 풍부해지겠다라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 영화상 꼭 필요한 장면은 아닌데 황시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베를린을 기억하는 관객들한테는 베를린의 표정성을 처리할 정도의 능력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주 빠르게 쉽고 빠르게 설득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베를린을 보지 않은 관객들에게는 대체 이게 뭔데 하고 베를린을 한번 다시 보게 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 아주 얄팍한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멜로가 중요하냐, 액션이 중요하냐라는 것은 영화를 관람하시는 관객분들의 현재 상태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연인과 함께 보시는 분들은 그 멜로가 중요할 것 같고 친구와 함께 보는 사람들은 액션을 더 재밌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제가 관객분들에게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봐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객분들의 관람으로 오히려 방해하는 게 될 것 같고요. 만드는 사람으로서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그러니까 이 앞에 이 인물들의 관계들이 다 촘촘히 세워지지 않으면 그 액션의 폭발력이 전혀 안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뭐 때려 부시고 뭐 터뜨리고 해도 감정적으로 아무런 흥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멜로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지켜봐야 되는 자신의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과장이나 그리고 이 관계를 막 엉망으로 일그러뜨리는 황치성이나 이 모든 인물들의 관계, 서로의 관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끊어낼 수 없는 것이어서 무엇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둘 다 중요했습니다. 먼저 신세경 배우에게 묻고 싶은 거는 박정민 배우가 지난해 연말에 시상식에서 나온 이후로 설렘 유발자로 좀 등극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촬영하면서도 좀 그렇게 설렘을 느꼈던 순간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감정을 잡고 두 분이서 이야기하고 연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해준 배우는 지난해 전 국민의 눈물을 쏟게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얄밉게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얄미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완전하게 얼굴을 갈아 끼운 듯이 연기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가짐이라든지 그런 캐릭터 본성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제작 발표회 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현장에서 이제 모니터를 통해 보는 박건의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어서 네, 정말 멋있다는 얘기를 저번에도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사실 요만큼의 어떤 빈말도 섞여 있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뭔가 열심을 휘어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저도 이제 여성 막내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았을 때 네, 굉장히 설렌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것 중에 이 작품이 뭐 액션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균형 있게 고루고루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정서적으로 관객을 설득할 수 있는 씬들은 막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씬마다 이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네, 그 씬 안에서 그 정서를 관객을 설득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같이 만들어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네. 또 조금 어렵거나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감독님 혹은 다른 배우분들께 많이 여쭤보고 도움을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작년에 참 대단했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많이 울고 갑자기 밥 먹다가 들려드리신 분들이 우리 아버지 같다고 얘기 말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울면서 그런 걸 하면서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 모습을 좀 지워야겠다는 생각이 좀 생각이 들고 배우로서 욕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천상 인간적인 사람을 했다면 또 한편으로는 또 그거 찍고 있는 와중에도 그게 또 답답해서 진짜 한번 그냥 썰어버려 뭐 이런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아까 얼굴 뭐 바꿔 낀다고 하는데 바꿔 끼지는 못하고요.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은 배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좀 얄미웠나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얄미워가지고 감독님하고 그 말씀 듣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전에 또 제가 했던 악당들이 또 몇 개 있잖아요. 그때 이런 얄미움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하면서 상대방이 뭐 틀릴까 싶어서 자꾸 찾아보지. 얄밉게 이렇게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그 상대방의 심리를 이렇게 건드려 보는 그런 나름 촬영 때 즐거움이 있었거든요. 꼼짝달 싸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 제 욕망을 또 이렇게 또 한번 충족할 수 있게 해준 작품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조민성 배우는 이번 작품으로 이제 유승환 감독님과 세 번째 같이 하시는 건데 이번에도 다시 하게 된 이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과 세 번째 작품인데요. 이번 밀수 빼놓고는 이번에도 시나리오를 같이 하는 상태에서 이야기만 듣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감독님과 작업을 하는 방식은 시나리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작품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낼까 였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안 보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시나리오가 나왔고 그 같이 수정 작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주고받고 또 현장에서 많은 대화와 그 현장 상황에 맞게끔 또 수정을 해가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의 작업은 시나리오보다 이 작품을 같이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에서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그 단단한 신뢰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인성 배우님께는 이 조과장의 그가 하는 그 모든 행동의 그 동의는 사실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좀 부족하다는 점도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지 슈민트를 위해서 혼자 혈혈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고 이런 행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셨는지가 좀 궁금했고요. 그 박재민 배우님께서는 또 이번 이런 멜로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그동안 많은 연기를 하셨지만 멜로를 하고 있는 본인을 본 소감이 어떠셨는지가 궁금했고. 네, 조인성 배우님부터. 저는 동기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빈이라는 친구를 휴민트를 잃고 그리고 조직에 대한 실망과 그러니까 뭐 제가 앞에 인터뷰할 때 다른 인터뷰장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F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T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조직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정원 블랙 요원이 휴민트를 이용만 했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건 개인의 자존심의 문제도 있지만 국가에 대한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기할 때 대한민국 국정원이라는 블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거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게 저한테는 당위성이 있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멜로 연기를 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생각보다 어색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박정민으로서 할 수 없는 선택과 결정들을 박건으로서 할 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인간이 어디까지 내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박건의 그 장면들이. 그런 어떤 박건이라는 인물을 박정민이라는 어떤 개인이
연기를 하고 있는 그 화면이 어색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네. 어색했나요?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조인성님 그리고 박혜준님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조인성님 같은 경우는 밀수, 모가디슈, 최근 작품들의 장점만 뽑아온 연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연기를 대놓고 자랑하는 캐릭터가 아니어서 더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연기함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박혜준님은 조금 가벼운 질문인데 이 영화의 미덕이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끝까지 긴장감을 안고 가는 것인데 감독님 표현대로라면 판을 일그러뜨리는 황치성이잖아요. 옆에 이 세 배우를 괴롭히면서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현장 분위기도 궁금합니다. 네, 현장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낯선 땅에서 촬영하면서 의지할 때라고는 저희 동료 배우 감독님들 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또 제가 또 어떻게 다 보니까 형이라 내가 뭘 해줄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인성 씨를 약간 동생이지만 약간 형처럼 이렇게 보호받는 느낌, 약간 보호받는 느낌 되게 좋아요. 저보다 크기도 하고, 저보다 큰 사람 만나기 힘든데. 그리고 또 문제 있으면, 내가 좀 힘든 게 있으면 이정희한테 가서 고민 상담하면 참 이런 동료가 있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정민이는 고전 작품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배우게 됐고, 네. 또 세윤 씨는 실제로 좀 놀리는 맛이 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집중해 있으려고 하는데 그걸 이렇게 살짝 이렇게 괴롭히는 맛도 있고, 지금 괴롭힌 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얘기하면 큰다고. 진짜로, 그 리액션이 되게 좋아서, 참, 현장 분위기가, 나는 신났는데, 다른 친구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재밌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형이랑 또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네. 멀리 가족들은 떨어져 있지만, 그거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을 이 친구들한테 많이 풀게 해줘서 지금 현장 분위기가 참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제 얘기를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예요? 네. 일단 기자님의 그 질문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모습을 엿봐 주셨다면 정말 더더욱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업 그러니까 작품을 할 때 개인 배우로서의 어떤 작업의 목표를 두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강한 연기를 하는 게 눈에 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감독님과 작품을 하고 또 그 전에 노희경 작가님과 작품을 하면서 튀지 않지만 힘이 있는 연기, 녹아들면서 충분히 튀지 않게 이 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 그런 것이 무엇일까,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의 저희 숙제고 제가 할 연기적으로 가고 싶은 그런 지점입니다. 계속 이런 고민들을 해올 거고 그런 고민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싶고요. 이렇게 봐주셨다면 계속 응원해 주신다면 조용하지만 강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좀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영화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배우의 매력들을 잘 살린 영화라고 느껴졌고 굉장히 뭔가 진한 감정이 있는 되게 클래식한 스포 영화를 만들고 싶었나? 그걸 지향했나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 이야기를 처음에 감독님이 이렇게 떠올리게 된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이 각본은 실제로는 초고는 굉장히 오래전에 했었어요. 제가 베를린 작업 마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취재를 했던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초안을 써놨었는데 그 초안은 지금의 그 인물 관계하고 되게 다른 구성이었습니다. 그 박건의 역할과 최선화의 역할이 그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였고 그래서 이런 멜로의 설정도 없었고 오히려 그 조과장의 롤과 그 최선화가 미묘한 뭐 관계를 갖는 롤이었고 훨씬 더 톤앤 매너도 좀 뭐 밝고 경쾌하고 막 이런 거였는데 조인성 배우와 박정민 배우를 전면에 내세워서 작업한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휴니티를 다시 끄집어냈을 때 좀 그 톤앤 매너는 제가 흥미를 잃었고 조금 더 이 두 배우의 그 진중함을 가지고 한번 밀어붙여보자 라고 해서 왜냐면 작업을 하는 내내 제가 이 두 배우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제가 엿봤으니까 이 배우들을 믿고 한번 밀어붙여보자 라고 해서 지금의 이야기로 구성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히려 조인성 배우가 있었기 때문에 박정민 배우의 멜로드라마를 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통상적이라면 반대 캐스팅의 세팅으로 그런 기획을 했을 법한데 오히려 조인성 배우가 제가 초창기에 언급할 때 키다리 아저씨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오히려 그래서 더 마지막에 이 뒷모습과 혼자 남아있는 모습이 더 전 촬영하면서 무겁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조인성 배우가 아까 짧게 언급을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정도 수위의 그 멜로적인 감성을 가지고 하는 것을 잘 해본 적이 없어서 물론 이제 베를린이 있었지만 사실 제가 조인성 배우한테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 현장에서 좀 자기 촬영 없을 때도 좀 나와서 좀 같이 보면서 같이 좀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인성 배우가 흔쾌히 나와가지고 이러저러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많이 주고 하면서 만들어진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의 어떤 이런 관계들을 표현을 하는 것은 온전히 정말 이 배우들이 자기 목 이상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연출한 사람으로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촬영장의 피아노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것들 너무 유대 관계가 좋아서 그 배우와 스태프들 간의 관계가 되게 돈독하고 그래서 그리고 약간 유행이 이제 해외 촬영을 오래 하니까 어떤 게 유행이 한번 돌면 금방 사이에 번져가지고 누가 뭐 달리기 시작하면 같이 막 따라 달리고 누가 아프면 막 온갖 약들을 그렇게 또 막 챙겨와가지고 약을 막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숙소가 추워가지고 따뜻하게 자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막 서로 하다가 화장실에서 자면 제일 따뜻해 막 이래서 그 정보를 얻고 화장실 바닥에서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스태카 배우들이 진짜 좀 그냥 되게 친하게 어울렸어요. 그래서 감독으로서는 너무너무 편하고 즐거웠던 작업이었습니다. 네, 감독님의 가열차 마지막 답변이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저희 이제 마무리하고 바로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드릴 텐데요. 먼저 박혜준 배우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자님들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봤을 때 기자님들의 말씀 속에 저희가 원했던 말들이 조금씩 엿보여서 이 영화를 아주 기분 좋게 홍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그 다음에 촬영하면서 이제 같은 동료 감독님 하면서 너무 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정이 많이 들어서 언제 우리 개봉이 언제 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 좋고, 근데 보통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었어도 영화가 별로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 관계가 지속성이 조금 다른 영화들보다 조금 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영화가 조금 잘 돼서 다음에 봐도 정말 웃으면서 만날 수 있게 조금 만들어주십시오 마음으로 기사를 좀 제 욕심을 또 기사에 써달라고 하면 너무 무리하지만 잘 보셨다면 이 영화를 정말 좋게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저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저는 처음 보고 나왔을 때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를 가지고 각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군가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개봉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제 영화를 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서로 간에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영화가 나오면 이제 여기 계신 기자님들 중에 몇 분하고는 인터뷰를 할 텐데 그때도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눠보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도 그때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정민이와 혜준 선배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영화의 힘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많은 응원과 많은 응원이 필요할 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라운드 인터뷰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누지 못한 얘기들은 그때 심도 있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도 다른 배우님들께서 하셨던 말씀과 사실 되게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의도했던 그런 반짝이는 요소들 이렇게 다 찾아보아 주시고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작품 보러 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자리에서 저를 만난 기억이 꽤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친구가 철이 없었을 때는 이런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라는 생각을 잘 못했었어요, 솔직히. 그냥 제가 만든 영화를 뽐내고 싶고 막 이런 반응들을 보는 게 그냥 즐겁고 그랬었는데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서 영화를 봐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이런 자리가 정말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점점 더 깊게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드린 말씀의 무게는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거고요. 정말 영화 봐주시고 이렇게 저희 이렇게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는 말씀들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라운드 인터뷰 때 또 뵙고요. 설 명절, 다가오는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님들은 잠시 퇴장해서 바로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질문 중에 영화 관람의 즐거운 우리의 후반부 스포일러를 지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영화를, 제가 영화를 보면서